자, 뒤에 14번 문제 봅시다. 같이. 자, 14번은 사람 3명이랑 강아지 5마리 원형으로 둘러앉는데요. 총 8개 자리가 필요하지.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어도 한 마리의 강아지가 앉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해석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사람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죠. 그럼 사람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여기 사람이 몇 명이냐면 얘는 3명 이상. 이제 3명이죠. 그럼 얘는 끼워 넣기로 풀어야 돼. 6번으로 풀었을 때 오답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끼워 넣기로 풀어야 되고, 그러면 뭐부터 끼워 넣기 하려면 얘네 말고 다른 애들 먼저 배열해야 되니까 강아지 5마리 먼저 원탁 배열해 주시고, 그럼 강아지 5마리 자리를 이렇게 잡고 놨으면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끼워 넣어야지. 그럼 사이가 몇 개? 5개가 생기죠. 거기 중에 3개 골라서 사람 배치해주면 되는 거니까 5P3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15번은 선생님 풀지 않고 여기 조건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1, 2, 3, 4, 5, 6, 7, 8에서 얘네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탁에 배열하는데 이웃한 두 수의 곱이 모두 짝수다. 그럼 곱해서 짝수 되는 거는 짝짝이거나 홀짝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얘네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짝수를 끼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홀수끼리는 뭐 하면 안 되냐면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라서 위에 있는 문제랑 동일합니다. 표현만 다르지 같은 문제라서 숙제하면서 해보시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16번 봅시다. 자, 16번은 1부터 7까지 여기에 배치를 하는데 7개 공을 이웃한 2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는 반드시 서로 서야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약수가 1밖에 없어야 돼. 1을 제외한 공통 약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1, 3, 5, 7 얘네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죠. 자, 근데 얘네의 배수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1부터 7까지 중에 얘의 배수가 있고 5, 7은 상관없지만 3의 배수가 존재하니까 얘는 좀 조심해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 짝수 2, 4, 6은 더더욱 조심해야죠. 그럼 여기에서 얘네는 2, 4는 얘네끼리도 붙어있으면 안 되고 6이랑도 붙어있으면 안 되는 거야. 쟤네 숫자의 제한 조건을 가만히 봤더니 얘네 중에서 가장 제한을 많이 받는 게 6이라는 숫자죠. 6은 얘랑도 안 돼, 얘랑도 안 돼, 얘랑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6의 위치를 먼저 정해줍니다. 항상 제한 조건이 먼저 있는 거에 위치를 정해주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6의 위치를 정해주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6의 위치를 이렇게 정했다라고 두면. 자, 여기 6의 옆에는 2, 4, 3이 못 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6의 양옆을 제외한 여기 4개 자리에 2와 4와 3의 위치는 저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2와 4의 3의 위치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해주면 끝나는 거고, 여기 옆에 올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뭐밖에 안 되냐면 1, 5, 7 밖에 안 되는 거야. 뭐부터 하든 상관없지만 여기 그냥 먼저 채우고 들어갈게요. 그럼 저기 4개 중에서 2개 골라서 자리 순서 고려해줘야 되니까 3P. 그럼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5랑 7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둘게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에 나머지 1도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1은 사실 누구랑 붙어있던지 간에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 4명을 배치하는데 이 4개 자리 중에서 얘네 2개가 이웃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경우의 수니까 여기 경우의 수를 할 때 얘네 4개를 배치하는 거에서 2, 4가 붙어있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고, 이제 원수멸은 깨졌어. 얘네 다 다른 자리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얘네의 위치를 먼저 내가 고려를 해서 앉혀주고 나머지 배치해도 되고 뭘로 하든 상관없어. 6건으로 해도 되고 다이렉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셀게요. 굳이 6건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여기 있는 2, 4는 이렇게 붙여 앉거나 붙어 앉으면 안 되지. 2, 4는 붙어 앉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배치하는 거에서 2, 4 붙어 있는 거를 빼거나, 아니면 얘네들의 먼저 위치를 정해주거나 사이에 끼워야 되는데 얘는 사이가 이런 데는 사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얘네 위치를 정하는 것보다 자리 4개밖에 안 돼서 얘네가 이웃하지 않게 자리를 그냥 먼저 골라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 2, 4가 이렇게 앉거나 아니면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해서 이사의 위치는 세 가지의 구성을 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사의 위치를 여기에다가 짰다라고 하면 얘는 자리의 구성을 짠 거지 아직 이사의 순서를 고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사의 순서까지 고려를 해줘야 자리가 픽스가 되는 거고, 남아있는 두 개 자리 중에서 두 명을 배치하는 형태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있는 계산을 여기 4명 다 배열하는 거에서 이사가 붙어있는 경우를 빼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사가 붙어 있으려면 이사는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2팩토리얼. 그럼 이사 한 덩어리로 만들고 나면 3이랑 1이랑 해서 얘네 3개를 다시 배열해야 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6건으로 해도 되고 직접 배치하셔도 됩니다. 자, 밑에 17번 해볼까요? 자, 볼게요. 식 맞는지 봅시다. 자, 얘는 이웃한 두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으려면 2, 6은 이웃 불가, 3, 4도 이웃 불가. 그러면 이웃 불가한 인원수는 2명밖에 안 되지만 종류가 2종류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6건으로 풀어야지 실수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체 1부터 6까지 원순열 배치하는 거에서 2, 4, 2, 6 이웃하는 거 빼고 3, 4 이웃하는 거 빼고 둘 다 이웃하는 거는 2번 뺐을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2, 6이 이웃하는 거 하면 얘네 순서 먼저 정해야지 얘네가 이웃할 수 있게 한 몸으로 바뀌는 거고, 그럼 얘네를 제외한 숫자 4개까지 하면 총 5명의 원탁 배열이라서 4팩토리얼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3, 4가 이웃하는 거 숫자만 다르지 똑같을 테니까 곱하기 2로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2, 6이 이웃하면서 3, 4가 이웃하는 거는 여기서도 빼고 여기서도 빼고 있을 테니까 다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네를 이웃시켜야 되면 얘네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고 얘네도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고 나면 남아있는 2명까지 합해서 총 4명을 원탁 배열하는 거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밑에 18번 봅시다. 자, 이번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예요. 자, 1부터 7까지 숫자 중에서 7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을 할 때 이웃한 2개 적혀있는 수의 합이 모두 6 이상이 되게 해달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1, 2, 3, 4, 5, 6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7까지인가요? 자, 7까지. 자, 이웃한 두 수의 합이 6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조심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1, 3 붙어 있어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4 붙어 있어도 안 되는 거지. 합이 6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일단은 내가 숫자가 가장 작은 1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1 옆에 와줘야 되는 거는 얘는 5, 6, 7 중에 1 옆에 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옆에 5, 6, 7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자, 여기에서 5 옆에는 사실 이 누가 오든 상관없거든. 얘네들은 사실 옆에 누가 오든지 간에 다 이미 6 이상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 이 가장 작은 숫자는 얘네들 중이랑 매칭을 시켜줘야 되고, 그럼 남아있는 숫자들 중에서 봤더니 2, 4도 괜찮고 3, 4도 괜찮지만 얘네 둘이 붙어있는 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생각해보면 1은 무조건 얘네랑 붙여주고, 그 다음에 1은 어차피 얘네랑 붙을 거기 때문에 4는 사실 상관이 없죠. 그치?
1 양쪽에 다 5, 6, 7이 붙을 거라서 어차피 4는 1만 피하면 됐었거든. 4는 1만 피하면 되는데 1이 얘네랑 붙을 거기 때문에 4는 자동으로 1을 피하게 될 거라서 문제될 게 없고 남아있는 2, 3만 붙어있지 않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1의 위치를 먼저 정해주시는 게 좋겠죠. 1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 자, 그러면 얘 옆에 올 수 있는 거는 5, 6, 7 세 개 중에서 2개 골라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나는 여기에 5가 올 수도 있고 뭐 6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 있겠지. 그럼 여기 남아있는 거에는 2, 3, 4, 7 얘네를 여기 남아있는 네 군데에 배열할 건데 얘네 둘은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게 확통 문제는 지금 이거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거잖아. 얘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사건으로 빼도 되지만 자리 4개밖에 없어서 여기 2, 3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골라주고 3가지겠죠? 자, 그러면 2, 3이 이렇게 앉는다라고 치면 2, 3, 3, 2 위치 정해주는 게 2가지겠지?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리에다가 4, 7 배열해주는 게 다시 2팩토리얼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조금씩 바뀌는 거지. 여기 문제풀이의 난이도가 거의 한계가 어느 정도 있어. 이게 지금 수능 특강에서도 레벨 3에 들어가 있는 형태의 문제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처음에 방학 때 했을 때 경우의 수가 또 유난히 조금 불편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가봤자 노가다 수준으로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죠. 자, 그 작년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경우의 수에서 꽤 어렵게 나왔던 킬러라고 불리는 형태가 요 정도 난이도에서 내신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얘가 경우의 수기 때문에 뒤에 통계보다는 당연히 문제를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어서 진짜 완전 생노가다가 한두 문제씩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어차피 그런 문제들보다 나머지 문제들의 정답률을 무조건 다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와봤자 한 문제인데 그건 어쨌든 노가다 싸움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 19번 한번 볼게요. 자, 19번은 지금 원판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그려져 있고 원의 둘레를 6등분하는 6개 점이랑 그 다음에 가운데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점이 총 7개입니다. 자, 여기에 1부터 7까지 숫자를 하나씩 적는 거야. 1부터 7까지 적혀있는 깃발 7개를 놓는다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1부터 7까지 적는다는 거예요. 밑에 그림부터 확대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하나의 예시인 거지. 3의 위치가 저기 바깥쪽으로 픽스되어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문구가 없어. 만약에 여기서 3은 저기 위치로 고정시킨다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놓아서 숫자를 정해주는 하나의 예시를 든 거지 3의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 자, 깃발에 놓여있는 7개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3개의 점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건 정삼각형이 아니죠. 그럼 내가 여기 7개 점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정삼각형 만들 수 있는 게 딱 여기 본인들 눈에 보이는 이거 6개거든. 이렇게. 자, 여기에 놓여 있는 세수의 합은 12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숫자 3개를 더했을 때 합이 12 이상이 되게. 근데 뭐 이렇게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더했을 때는 뭐 12보다 작든 말든 상관없어. 그래서 정삼각형 꼭지점에 적혀있는 세수의 합은 12 이상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적는 거는 1부터 7까 12 이하인가요? 12 이하가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1부터 7까지 적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삼각형을 고르든지 간에 항상 들어가는 점이 이 점이니까 저기 숫자는 되도록이면 작은 숫자로 배치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숫자에 내가 7을 딱 넣어버리면 난리 나겠지. 그래서 저기 가운데 여기를 원의 중심을 그냥 C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C에는 가급적이면 우리는 작은 숫자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럼 나는 C에 들어갈 숫자를 정하고 나면 C를 제외한 여기 나머지 여기에 들어가는 나머지 두 수의 합은 C를 포함해서 12 이하여야 되니까 12-C 이하로 나오게끔 해줘야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케이스를 분류해서 들어가야죠. C에 1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자, C에 1을 넣으면 꼭지점 나머지 두 수의 합. 그러니까 이제 C는 1로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 6개만 고민하면 되거든. 그 6개 중에서 이웃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 이렇게 말고 6개 중에서 나머지 두 수라는 거는 결국에 여기 육각형에 이웃하고 있는 숫자의 합이 11 이하가 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1은 이제 이렇게 부등식 딱 만들면 가운데 1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2, 3, 4, 5, 6, 7, 7개를 여기 육각형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얘네가 이웃하고 있는 숫자들의 합은 무조건 11 이하가 되게끔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C까지 들어가서 얘 합이 12 이하가 되게끔 나오겠죠. 이거 경우에서 한번 해볼까? 자, 맞는지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는 이웃한 두 개의 합이 다 11 이하여야 되니까 숫자가 가장 큰 거 먼저 배치를 해줘야겠죠. 7의 위치를 배치하면 그럼 7 옆에 올 수 있는 거는 얘는 2, 3, 4까지 7 옆에 이렇게 올 수 있겠지. 그러면 나는 저기 3개 중에서 7 옆에 올 사람 2명 골라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3, 4가 오든 뭐가 오든 상관없겠죠. 자, 근데 7 다음으로 큰 애는 사실 7 옆에 얘를 배정해주고 나면 어차피 얘는 7 옆으로 갈 게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숫자들 중에서는 뭐가 오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 얘네들만 얘 옆으로 오게 해주고 나면 남아있는 숫자 3개는 어떻게 배치되든지 간에 문제 조건을 만족할 거라서 곱하기 3팩으로 그냥 끝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C 자리에 2가 왔을 때 보겠습니다. 그럼 C 자리에 2가 오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남아있는 숫자는 뭐가 되는 거야? 2를 제외한 1, 3, 4, 5, 6, 7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웃하고 있는 육각형에 이웃하고 있는 두 수의 합은 얼마 이하가 되게? 10 이하가 되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럼 여기도 역시 뭐부터? 숫자가 가장 큰 7부터 픽스 시켜놓고, 그러면 7 옆에 올 수 있는 게 이렇게 1, 3. 그러면 그 다음에 큰 숫자 6을 생각해보면 이제는 얘는 옆에 5가 오면 안 되거든. 그럼 6 옆에 올 수 있는 거는 1, 3, 4. 6 옆에는 5가 못 오는 거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7 옆에는 1, 3이 와야 되니까 7 옆에 올 수 있는 1, 3의 위치 먼저 배정을 해주면 여기 남아있는 여기 네 군데 자리에다가 우리가 배치할 수 있는 거는 4, 5, 6인가요? 뭐가 좀 많네. 여기 3개 배치했으니까 3개가 남겠죠, 자리가. 자, 여기 3개에다가 우리가 배치하는 거는 4, 5, 6 이렇게 배치하는 거야. 근데 이제 6 옆에는 5가 오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자리 몇 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내가 6의 위치랑 5의 위치가 서로 떨어뜨릴 수 있게 자리를 먼저 얘가 6, 5 자리 이거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여기에 내가 6, 5, 5, 6 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해서 6, 5의 위치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4가 끼어 들어가게. 결국 얘네들은 이웃 불가능이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아, 4가 끼어 들어가니까 4는 한 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이거는 몇 개 안 되지만 내가 이거를 여사건으로 푼다라고 하면 여기 자리에다가 3개 배치하고 그 다음에 5, 6이 이웃시키는 거 빼주면 되는 거니까 5, 6 이웃하고 나서 두 녀석 다시 배열하는 거를 빼주시면 돼요. 여사건으로 해도 되고 다이렉트도 해도 되고. 얘는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이 한 종류이면서 인원수가 2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배치해도 상관없고 얘는 여사건으로 배치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C에 3이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 육각형의 이웃한 두 수의 합은 얼마 이하가 돼야 돼? 9 이하가 돼야겠죠.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1, 2, 4, 5, 6, 7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7 옆에 올 수 있는 거는 1, 2 1, 2는 7 양옆에 와야 된다라는 거. 그럼 7 양옆에 1, 2가 와야 돼. 자 근데 6 옆에 올 수 있는 거는 9가 없게 9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4부터 뭐다? 그럼 6 옆에 올 수 있는 것도 이거거든. 그럼 6 양옆에도 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이미 7 양옆에 얘네가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남아있는 세 자리 중에서 6이 어디 들어가든지 간에 6의 양옆에는 1, 2가 될 수 없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아예 안 된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 그래서 문제가 조금 복잡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케이스 잘 나눠서 세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색칠하기 볼게요. 자, 색칠하기는 내가 그 사용하는 색깔을 반드시 다 써야 되는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써도 되는지만 잘 체크하면 돼. 자, 여기에서는 지금 뭐 원 3개 접하고 있고 중심 연결해서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7개 영역이니까 바깥쪽 부채꼴 3개, 안쪽 부채꼴 3개, 가운데에서 7개. 자, 한 영역에 한 가지 색깔만 칠한다라고 나와 있고 서로 다른 7개 색깔을 모두 칠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좀 더 간단해. 그러니까 모두라는 말이 없으면 거기서 또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좀 심플합니다. 자, 우리는 맨 가운데 혼자 모양이 다르니까 거기에 들어갈 숫자, 색깔을 골라주는 게 7개. 그럼 남아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색칠할 색깔을 3개를 골라주고 그 색깔이 A, B, C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색깔이 칠해졌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순열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여기 A, B, C를 3군데에 배치하는 거는 기본 원순열 2팩으로 처리해야지. 자, 그래서 나는 여기에 A, B, C 3가지 색깔을 칠하고 나면 바깥쪽 3개는 모양은 같지만 이미 서로 다른 색깔 옆에 색칠하는 거라서 다른 자리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럼 서로 다른 자리에 서로 다른 3개의 색깔을 칠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21번 볼게요. 자, 21번은 A, B, C, D 4가지 색깔이야. 얘는 일부 또는 전부.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얘는 케이스를 다 나눠야 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해서 이 프로펠러의 중앙 부분과 여기도 칠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날개 4개, 총 5군데를 칠합니다. 색깔은 4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칠하는 건데 중앙 부분과 날개 부분은 다른 색깔로 칠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앙이랑 얘만 다르면 되는 거야. 옆에는 지금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 날개 부분은 달라야 된다라는 말이 없어서 날개 부분은 같은 색깔을 칠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4개는 모두 합동이고 회전해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원순열 개념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깔을 다 사용하지 않는데 원순열이 들어가 있는 이 개념은 1학년 때랑 다르게 내가 케이스를 나눠서 해야 돼. 1학년 때는 그냥 어차피 내가 여기에서 다 모양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 얘는 그냥 영역 구별하는 걸로만 나왔거든. 근데 여기서는 원순열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색깔을 몇 개 쓸지부터 다 나눠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A, B, C, D 4가지 색깔을 가지고 내가 이 중앙이랑 다르게 프로펠러를 색칠하는 방법은 4가지 색깔을 다 쓰는 방법, 3가지 색깔을 쓰는 방법, 2가지 색깔을 쓰는 방법. 한 가지로는 못 칠하겠죠. 최소한 중앙이랑 날개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4가지 색깔을 다 칠할 때 일단은 우리는 중앙에 칠하는 색깔부터 먼저 정할게요. 그럼 중앙에 칠하는 색깔은 색깔 종류를 선생님 A, B, C, D라고 문제에도 주어져 있으니까 D라고 두겠습니다. 내가 중앙에 칠하는 색깔을 고르는 방법의 수는 4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 들어오는 거는 여기 날개 부분에 색깔 칠하는 게 들어올 건데 여기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에 해당하는 날개 부분에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운데 칠하는 4가지는 저기 한 번에 묶어내서 곱하기 4 할 거라서 여기 중앙 부분은 색깔을 다 뒤로 픽스 시켜놓고 날개 부분에 들어가는 색깔의 경우의 수만 세겠습니다. 자, 전체는 4가지지만 나는 중앙에 한 가지 색깔을 칠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날개에 들어가는 거는 3가지
색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색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색깔을 고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은 고를 필요는 없죠. 어차피 색깔이 3개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뭐는 고민해야 돼? 날개가 4개이기 때문에 저기 중에 색깔 하나는 반드시 더 써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떤 색깔을 더 쓸지를 먼저 정합니다. 그게 3가지. 그래서 나는 A라는 색깔을 더 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쟤네를 어떻게 짤지를 먼저 구성해야 되는데 같은 색깔이 되어 있는 얘네들 A의 위치부터 정해주시는 게 좋겠죠. 얘네는 붙여서 색칠해도 돼. 얘네 이웃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접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언급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럼 A 2개를 나는 단순하게 케이스를 나눠보면 A 2개는 이웃하게 배치하거나 A 2개는 마주보게 배치하거나 2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A 2개를 저렇게 이웃하게 배치했을 때 여기 옆에 올 수 있는 알파벳이 B, C 이렇게 올 수 있잖아. 또는 내가 여기에 C, B 이렇게 올 수 있지. 이제 저게 같은지 다른지만 확인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색깔이니까 사람은 사실 이런 게 없어. 사람은 같은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 가지고는 이런 문제를 내지 않아. 얘가 색칠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이제 좀 헷갈리거든. 그래서 내가 얘랑 얘가 이 흰색이랑 분홍색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같은지 같은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출발하는 기준점을 잡고 회전 방향을 한 군데로 잡아서 그냥 쭉 한 주기가 2가 되게끔 한 2-3번 반복해서 쓰면 돼.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흰색 배치를 쓰면 A, A, B, C, A, A, B, C 순으로 계속 반복해서 써지는 거거든. 그 다음에 분홍색을 써보면 A, A, C, B, A, A, C, B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야. 여기에 일부분을 뜯어서 겹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절대 못 겹치죠. 그래서 얘는 그냥 2가지로 세시면 돼요. 이게 그냥 바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냥 바로 보이면 이렇게 안 해도 돼. 가끔 이게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써주는 거야. 자, 여기는 남아있는 BC가 이렇게 BC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CB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저거는 같은 경우예요. 한 가지로 세야 돼. 이게 사람 안 치는 거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사람 안 치는 거에는 뭔가가 픽스가 되면 나머지 애들은 그냥 다 직순절로 BC, 이팩 이렇게 하고 넘어갔잖아. 근데 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색깔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고민을 해야 돼. 사람 안 치는 것처럼 이팩하고 넘어가면 안 돼. 사람은 여기가 무조건 다르거든. 다르니까 여기도 무조건 다른 자리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고. 근데 나는 이게 회전 감각이 없어서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기준 하나 잡고 회전 방향 잡아서 흰색부터 써내려가. A, B, A, C. 근데 이거 한 번만 쓰면 안 보여. 그래서 A, B, A, C, A, B, A, C 이런 식으로 쓰고 분홍색 배열 쓰면 A, C, A, B, A, C, A, B 이렇게. 여기서 가위로 적당히 잘라서 쟤랑 겹칠 수 있는지를 보면 요 정도 잘라서 붙이면 이렇게 겹치죠. 얘네는 같은 걸로 보는 거야. 근데 이게 회전 감각이 있어서 당연히 같은 거 아니야? 라는 게 보이면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어요. 안 보이는 사람만 이렇게 써보면 돼. 이렇게 해서 얘는 9가지로 세시면 됩니다. 자, 밑에 2번째 케이스 한번 해볼까요? 날개 부분 칠하는 것만 해보세요. 자, 맞는지 볼까요? 날개는 2가지 색깔을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A, B, C 3개 중에서 색깔 고르는 것부터 하셔야죠. 자, 그래서 나는 A, B라는 색깔을 골랐다 라고 이렇게 두면 자, 얘네를 가지고 저기에 색칠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되니까 여기 남아있는 2개 들어오는 게 일단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같은 색깔 2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A 하나, B 하나 들어오거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나는 같은 색깔 2개 A, A가 들어오면 A, A, B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는 반대로 얘는 A, B, B, B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구조 하나. 그 다음에 또는 A, B 하나씩 사이좋게 들어와서 A, B, B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 하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한 번에 두 가지라고 해서 세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한다라고 하면 얘는 어차피 B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원순열이고 B의 위치 정해주면 나머지 다 A로 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한 가지. 또 저기 4개에서 3개를 고르고 앉아있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를 배치를 할게요. 그럼 얘는 둘둘 똑같으니까 뭐부터 넣든 상관없어. 그럼 A부터 넣겠습니다. 그럼 얘랑 똑같아. A를 이웃하게 둘 것이냐, A를 마주보게 둘 것이냐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A를 이웃하게 두는 경우는 남아있는 BB가 들어오는 경우의 수가 어차피 한 가지일 거고 여기도 남아있는 BB가 들어오는 경우의 수가 어차피 한 가지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서 얘는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자, 마지막 두 가지 색깔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날개 이미 가운데 하나 이미 색칠했으니까 날개에는 한 가지 색깔로 칠한다라는 거고 그럼 A, B, C 3개 중에서 한 가지 색깔만 골라주시면 걔로 다 칠해버리시면 되죠. 자, 이게 3개의 숫자 더해서 이 안에 넣어주시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22번 오늘 테스트에 비슷한 거 있어서 잘 풀었겠지? 자, 입체도형 색칠하는 거 봅시다. 자, 문제 22번 보시면 자, 합동인 정삼각형 3개 위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등변 사다리꼴 3개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정삼각형 하나 해서 칠면체가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랬을 때 7개 색을 모두 사용하는 거야. 자, 일단은 우리는 밑면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맨 아래쪽 먼저 색칠을 할게요. 입체도형은 밑면의 개념이 있으면 밑면부터 픽스 시켜주시는 게 좋아. 이렇게 해놓으면 6개 색깔이 남죠? 여기에 층별로 나눠서 색칠할 거예요. 그럼 여기 아래층에 넣을 색깔 3개를 먼저 골라요. 그 3개를 고르고 나면 여기 밑면의 모양이 지금 정삼각형이고 옆에도 다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여기 3개는 원순열 처리해야지. 그럼 얘네는 입획으로 들어가야죠. 그럼 나는 여기에 옆면에다가 이쪽에 A, B, C 뒤쪽에 이렇게 칠한 거야. 그럼 남아있는 색깔 3개만 봤을 때는 원순열이겠지만 얘네랑 이웃하고 있는 면에 이미 다른 색깔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위에 여기 3군데는 다 다른 자리로 바뀌어 있어서 얘는 3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죠. 자, 근데 여기 밑에 23번 방학 때도 다 한 번씩 했었던 거지. 자, 이렇게 이제 면이 위아래 합동으로 2개 있는 기둥 색칠하는 거. 자, 기둥 색칠하는 거는 일단 밑면부터 칠해요. 무조건 밑면. 밑면이 2개겠지, 기둥은. 자, 밑면부터 칠하고 밑면이랑 겹치는 중복을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얘는 옆에가 지금 5개. 등변 사다리꼴이 있고 밑에도 5개, 위에 2개에서 얘는 12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에다가 12개 색깔을 모두 사용해서 배치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 밑면에 칠하는 거 여기 들어갈 거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밑면에 칠하는 거 골라준 다음에 중복을 제거하라는 거는 뭐냐면 이 밑면을 뒤집어 엎어서 같아지는 경우의 수는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노랑 보라색 칠하는 거랑 여기에 보라색 노란색 칠하는 거는 뒤집어 엎으면 같죠. 아직 지금 아무도 안 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복은 하나로 세야 되는데 내가 계속 2개. 노랑 보라, 보라 노랑 다 따로따로 세고 있으니까 나누기 2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까지 반드시 끝내고 나서 옆면 칠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옆면 칠할 때 옆면이 하나의 층으로 되어 있으면 상관없지만 2개의 층으로 되어 있으면 나눠서 해줘야 되겠지. 그럼 일단은 나는 10개 중에서 여기 1층에 위층에 들어갈 색깔 5개를 먼저 골라주시고 그 5개는 얘가 칠해져 있다고 한들 원순열이죠. 내가 여기에 검정 칠하나 여기에 검정 칠하나 지금 현재 상태는 옆면에 아무도 안 칠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잖아. 그래서 옆면은 원순열로 처리하는 거야. 4팩토리얼. 근데 옆면의 층이 2개일 때는 한 번에 원순열이 아니라 층별로 나눠서 처리해야 돼. 그래서 한 층을 처리하고 나면 여기 이제 색깔이 다 쭉 칠해져 있기 때문에 밑에는 다 다른 영역으로 바뀌는 거라서 남아있는 층의 옆면은 그냥 순열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23번 봅시다. 자, 23번은 여기 변의 길이로 그냥 표현을 해준 거야. 자, 여기에 6개 색깔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겁니다. 위에는 그냥 구구절절 괜히 복잡하게 보이려고 막 변을 순서상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한 건데 그냥 여기 3개 중육면체에 6개 색깔을 다 사용해서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뒤에서부터 하면 자, 여기를 밑면으로 보시면 되죠. 6.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5개. 자, 위아래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밑면의 중복 제거. 여기까지가 밑면.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옆면은 원순열 처리해야 되는데 이 옆면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옥상, 여기를 옥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테이블에다가 여기에 색깔을 뿌리고 여기 색깔을 뿌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서로 다른 4개의 색깔을 뿌릴 거니까 얘는 옥상에 올라가면 밑면의 모양으로 생긴 테이블에다가 서로 다른 4명을 앉히는 원순열로 그냥 처리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에 서로 다른 4명을 앉힐 때 첫 번째 사람, 즉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고민하는 거는 짧은 변, 긴 변 중에 2가지 고민을 할 거고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여기 앉으면 여기 옆면은 다 빨간색으로 그냥 칠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앉았으니까 남아있는 3개는 다 다른 자리. 왜? 서로 다른 색깔을 다 칠할 거니까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3팩. 자, 옆에 B. 자, 여기 밑면으로 볼게요. 6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가지. 자, 밑면이랑 얘를 돌려서 같은 중복을 제거를 할 건데 자, 얘는 중복 제거하는 거를 뭘로 봐야 되냐면 4분의 1로 봐야죠. 얘랑 같은 면, 얘를 회전시키는 게 이렇게 위아래로만 회전시키는 게 아니야. 여기 옆에 90도 각도까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노랑 파랑이 오는 경우랑 여기 앞에가 노랑, 뒤에가 파랑이 오는 경우 위에가 파랑, 노랑 오는 경우 저기 뒷면이 노랑, 앞에가 파랑이 오는 경우 다 중복을 제거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나누기 4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됐지? 자, 얘는 왜 나누기 2였냐? 얘는 여기 앞에 있는 게 얘랑 모양이 다르거든. 근데 얘는 여기가 1, 1, 1, 1이라서 여기 위에, 앞에, 밑에, 뒤에 4가지 면의 모양이 다 똑같으니까 4번 겹쳐. 나누기 4 해주신 다음에 자, 옆면 칠하는 거는 얘랑 똑같죠? 옆면은 위에 이렇게 생긴 테이블에다가 4명 앉히는 거니까 짧은 변, 긴 변 2가지 고민하고 나면 남아있는 애들은 다 다른 자리다. 자, 앞에 정육면체도 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6개. 자, 그 다음에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5개. 자, 그 다음에 여기 중복 제거. 얘랑 세트인 거. 여기 노란색, 파란색 칠한 거. 여기를 노란색하고 마주보는데 파란색. 밑에를 노란색, 뒤에를 노란색, 옆에를 노란색, 왼쪽을 노란색. 6개 세트가 다 겹치죠. 나누기 6.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옆면을 칠하는 거야. 그럼 정사각형 테이블에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있는 4명을 앉히는 거니까 기본 원순열 3팩토리얼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맨 앞에 있는 도형, 이거 정육면체, 정N면체 색칠했던 거 공식 기억나? 기억나야지. 자, 정N면체는 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8면체가 되거나 정12면체, 정20면체가 되면 내가 밑면의 개념 자체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정N면체는 모든 면, 이 모든 N개의 면이 다 동일한 각도로 붙어 있는 거라서 얘는 전체 원순열 처리한다 그랬죠. 자, 전체 원순열 처리하면 6개 면에 앉히는 거니까 기본 원순열로 해서 5팩토리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내가 여기에 맨 처음에 내가 나는 한 가지로 했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한 가지라고 한 거고 남아있는 5명을 여기 앉히는 방법의 수를 5팩이라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여기 앉아서 보고 났더니 여기 나랑 맞은편에 A가 앉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의 옆면에 4명의 사람이 앉는데 B, C, D, E가 내 옆면에 앉는 거야. 근데 얘네가 이 순서대로 B, C, D, E로 앉나?
여기서부터 BCD로 왔나? 여기서부터 BCD, 여기서 BCD가 내가 돌아가면서 보니까 다 똑같은데 다르게 세고 있잖아. 5팩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나눠주셔야죠. 그래서 나누기 4가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이 나누기 4가 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맨 처음에 간 녀석이 앉아있는 면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사각형이니까 B가 여기서 올 때,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여기서부터 BCD, 여기서부터 BCD에서 네 가지 경우가 겹치는 거야. 사각형이니까 그런 거죠. 그럼 얘가 내가 앉아있는 면이 삼각형이면 세 개가 겹치겠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그 녀석의 면의 모양이 들어간다 해서 자, 옆에 오른쪽에 보면 공식처럼 써놓을게요. 자, 우리가 정 N면체에 N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방법의 수는 일단 전체 기본 원순열 처리한 다음에 뭘로 나눈다? 면의 모양만큼 겹친다 해서 면의 모양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정 12면체 자, 정 12면체에 내가 12가지 색을 이용해서 처리하는데 회전해서 같으면 같은 걸로 본다라고 하면 전체 원순열 처리하시고 정 12면체의 면의 모양은 오각형이기 때문에 나누기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뒤에 24, 25번 24번은 넘어갈게요. 그냥 기본 공식이니까. 지금 알려줬던 거. 자, 25번 해볼까요? 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색깔인데 얘를 모두 쓴다라는 말이 없지. 근데 모두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모두 쓴다라는 말이 있으면 위에 있는 것처럼 항상 명시를 해줘. 모두 쓴다라는 말이 없으면 덜 쓸 수도 있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여기에 있는 네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가지 색을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 색으로는 아마 칠할 수가 없을 거예요. 두 가지 색으로는 여기를 다 칠할 수가 없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회전에서 같으면 같은 걸로 본다라고 했고 네 가지 색깔은 내가 색깔을 고를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여기에 색깔이 두 개 남아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 남아있는 색깔이 들어가는 거를 이 중에 있는 같은 알파벳을 두 번 넣거나 한 번 넣을 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같은 알파벳이 이렇게 두 번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알파벳이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둘 수가 있지. 근데 내가 여기에서 같은 알파벳은 세 번 쓰지 못해요. 왜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A를 칠하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웃하는 면은 같은 색깔로 칠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저기 A를 칠하는 순간 얘랑 이웃하는 면이 4개가 있거든. 그 4개에는 A를 못 칠해. 그럼 그 4개 빼고 내 자리 빼면 어차피 남는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같은 색깔은 마주보는 데밖에 못 칠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AA 들어올 수 없고 서로 다른 알파벳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그 알파벳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4씩.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A, B를 골랐다라고 칠게요. 그럼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으니까 A의 위치부터 정하겠습니다. A의 위치를 정하는 거는 한 가지. 그러면 얘랑 마주보는데 무조건 A가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A는 칠했고 자 이제 B를 칠할 건데 B는 옆면 중에서 칠하는데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뒤에 칠하든 옆면도 원순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옆면을 칠하는 방법의 수도 역시 한 가지. B를 칠하는 거. B를 여기에다가 칠하면 얘랑 마주보는 데에 자동으로 B가 들어가는 거니까 나머지 B도 한 가지. 그러니까 A 칠하는 것도 한 가지, B를 칠하는 것도 한 가지. 자, 이제 내가 CD가 남아있는데 이 CD가 여기에 앞면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입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나는 어차피 CD가 들어가는 게 이렇게 옆면에 들어갈 거라서 위에 있는 밑면에 칠한 거를 빼고 옆면을 보기 위해서 위에 있는 이 옥상에다가 여기 있는 이 테이블에 여기 양옆에 B를 안 쳤으니까 여기가 B가 색칠되고 여기에 B를 안 쳐서 B가 색칠됐다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정사각형 테이블에 B, B 결국에 C, D를 배치하는 거랑 똑같은데 우리는 B, B는 어차피 한 가지라고 이미 처리해놨으니까 남아있는 CD의 위치만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CD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반대로 여기가 DC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얘네가 겹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 이거 같은 경우죠. 돌리면 똑같아요. 그게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가 헷갈리면 아까 선생님이 하는 방법 알려줬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겹치는 게 바로 보이는 사람은 한 가지라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칠한다 라고 하면 저기 4개 중에서 색깔 3개를 먼저 골라야 되고 자, 그러면 내가 A, B, C, D 이렇게 색깔 3개를 골랐다라고 치면 자동으로 A 2번, B 2번, C 2번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당연히 A 2개 위치 정하는 것도 한 가지, B도 한 가지, C도 한 가지, 나머지 위치 정하는 거는 다 똑같이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쉬자.